안녕하세요.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일본 오사카 단기 선교 부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4박 5일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중심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교의 전체 일정은 오사카와 교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크게 여러 지역 방문, 현지 교회인 BCI 교회와의 교제, 식사 나눔, 청소년 기도회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교회와 함께 호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오사카성과 남바를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간사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오랜만이고 누군가는 처음인 일본 선교로 향하는 길에는 설렘과 긴장이 함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일본에 가서 어떤 활동들을 할지 기대하며 조심히 잘 다녀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오사카에 도착한 후 숙소로 이동해 선교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점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낯선 환경이었지만 한 분 한 분 친절하게 반겨주시고 맛있는 우동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식사 교제를 통해 선교는 이렇게 서로를 섬기고 함께 밥을 먹는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교사님의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오사카성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들으며 이 땅이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1500년대 일본에는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해졌고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 이후 기독교는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야 했으며 순교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근거지였던 오사카성에 직접 서서 일본 선교의 시작과 동시에 박해의 역사가 있었던 그 상징적인 공간에서 기도했습니다. 과거의 박해는 역사 속 사건이지만 지금의 일본은 또 다른 형태의 영적 무관심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며 이 땅에 다시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녁에는 남바로 이동해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번화하고 활기찬 거리, 수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간판 속에서 이 도시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많은 사람 중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 거라는 질문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남바에서 줄을 서서 먹었던 라멘과 타코야끼는 다음 선교에 오게 된다면 또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돌아온 후에는 하루를 정리하며 각자의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일본에 온 사람은 낯선 환경 속 도전의 시간이었고 여러 번 방문한 사람에게는 익숙한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도 될까 하는 고민이나 들뜬 마음에 해외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선교사님들과의 만남, 서로를 챙기는 공동체와 안에서 감사와 안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사카성에 올라 일본의 역사와 기독교 박해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본이 우리에게 마냥 좋은 이미지의 나라는 아닐지라도 복음이 더욱 절실한 땅임을 깨닫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가운데 그 자리에서 선택하셨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대본에 있는 아니야 대본에 이렇게 돼 있는 오사카성 뒤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했던 순간은 모두에게 깊이 남았고 반복되는 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감흥이 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일본 복음화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남은 기간에 그분의 계획하심을 신뢰함으로 보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네, 둘째 날 저희는 BCI 교회에서 화요 예배와 선교사님들과의 저녁 식사 나눔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침부터 저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이제 직접 마트를 방문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구입하면서 단순히 장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현지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재료를 고르고 계산하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나눠 들면서 저희들의 팀워크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점심은 밖에서 스시를 함께 먹으며 서로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사진을 보시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감도 안 오거든요. 네, 저러고서 두 번째 먹을 때 네 명이서 100접시도 채웠습니다. 네. 그 교회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누군가는 재료를 손질하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고 또 누군가는 조리를 맡으면서 각자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섬김이었지만 그 안에 마음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고, 서로를 도와가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간 속에서 공동체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화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일본어로 찬양을 드릴 때 익숙하지 않은 언어였지만 그 진심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길 바라는 선교사님의 마음도 느껴졌고, 일본이라는 환경 속에서 복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함께 같은 찬양을 부르는 장면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언어가 완벽히 통하지 않아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배는 한국에서 드릴 때보다 더 진지하게 와닿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조금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나눔 시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몸은 분명히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만큼 기쁜 하루였습니다. 섬김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 마음을 담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둘째 날은 섬김과 예배 그리고 진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하루였습니다. 셋째 날에 저희는 교토에 가서 크게 4가지 장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갔던 곳은 히가시온간지라고 하는 불교 사찰이었습니다. 이곳은 정토진종이라고 하는 불교의 한 종파의 사찰인데, 이 종파의 특징은 천국과 유사한 개념의 사후세계가 존재하고 아미타불에 자신을 맡겨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와 유사성이 보여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와 다른 점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히가시온간지의 정토진종은 기독교와 유사한 구원 구조를 지니고 있기에 그 안에 내재한 구속적 유사를 활용하여 선교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과거 남반지에 교회가 존재했던 터를 방문하였습니다. 1576년 요다 노부나가의 지원을 받아 세워졌던 교회가 있던 장소로 당시 남반지에는 2-3개의 교회가 더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는 포르투갈에서 받은 종이 있었는데, 크리스트교 박해와 태평양 전쟁 속에서도 인근 절의 주지 스님과 마을 사람들에 의해 보호되었고, 지금은 교회 대신 흔적과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프란치스코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를 흔쾌히 초청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부님의 축도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예배는 1년에 딱 한 번 그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기념 예배였고, 그러했기에 참으로 은혜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라는 작은 교회는 오란도에서 오신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지금은 앞집에 계신 노부부가 관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교토에서부터 시작되어 나가사키까지 기독교인 26명이 코와 귀가 잘린 채로 끌려가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당시 교토에는 심한 박해로 선교사들이 다 나가버려서 탄압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을 위로하고 애도하기 위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에는 나가사키로 끌려가던 26명 중 13살 아이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와 남반지 교회의 모습이 담긴 부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는 과거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한 카오 강가에 가서 기념 비석을 보고 함께 기도도 하고 찬양을 드렸고, 그곳에 얼마나 심한 박해가 존재했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가사키 탄압이 있은 후 크리스트교 부흥이 다시 시작되었으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으면서 탄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52명의 성도가 이 카오강 앞에 묶여 화형을 당했으며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크리스트교를 믿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1979년 이 일을 기억하고자 장미꽃과 이름을 넣은 기념비가 세워졌고 이때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헛되이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토의 전통적인 거리인 산네자카까지 둘러보고 저녁을 먹은 후 오사카로 돌아왔습니다. 이날 나눔에서는 정토진정의 특징과 기독교와의 유사성이 어떻게 선교에 잘 활용될 수 있겠는지와 프란치스코 교회에서의 경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심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들의 이야기의 가슴 아픔, 그리고 일본 땅의 복음이 얼마나 절실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에 많이 걷고 이동하면서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이번 교토 방문을 통해서 선교사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인지를 깨달았고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넷째 날은 BCI 교회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점심 식사를 나눈 후 청소년 기도회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일정으로 처치스쿨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일본 교회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함께 축구를 하고 뛰어놀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교회로 돌아와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분들도 다 함께 타코야끼를 만들고 떡볶이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이후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일본 아이들이 다 함께 모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였고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일본 사회의 문제점들과 일본 청소년 청년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준비한 기도 제목은 점점 안 좋아지는 청소년들의 문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청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젊은 세대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청년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BCI 교회에서는 일본의 사회 문제와 선교의 지금과 미래에 대해 발표해 주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립이 빈곤, 왕따, 은둔형 외톨이 등 여러 사회 문제의 공통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기 책임의 문화와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이는 고독과 고립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으며 많은 이들은 문제 해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교회는 고령화와 성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교의 길을 여신다는 믿음 가운데 고립된 이들의 친구가 될 일꾼과 복음의 소망이 전해지도록 기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날 나눔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교제할 때 경험했던 특별한 에너지와 위로에 대해서 나눴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할 때 느꼈던 그들의 진정성과 간절함에 크게 감동하였던 것, 그리고 얼마나 일본 땅의 복음이 간절한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날 저녁 모임에서는 4일간의 선교를 마무리하며 느꼈던 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 죽지 않아? 안 주셨어요. 내가 준 게 아니에요. 아, 그래? 이번에 4박 5일 있으면서 너무 힘들었고 발목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나 왜 이거야? 남바역에서 내리고 왼쪽에서 내리고 지나가 쫙 나오는데 홍대 거리를 보는 것 같아서 신기했다. 영동에 한번 밤에 비스타 풍경을 봤어서 신기했다. 이번에 내 영어 실력이 다 들통나가지고 수요일날 다 들통나가지고 중간에 끊겨 있냐? 중간에 끊겨 들통나가지고 그랬다. 수요일에 교토에서 좋았고 좋은 사건들도 있었고 나쁜 사건들도 있었다. 이게 좋은 의미라고 단정짓지 못하는데 수요일이 제일 힘들었다. 그러니까 막 자는데 5분 동안 잠이 안 오네 하고 있다가 바로 잠들었다. 제가 그 코를 좀 골았다 했는데 그래도 잠꼬대를 안 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또 어떤 외국인 분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해보겠냐는 생각에 목요 활동이 너무 좋았고 또 초밥이 그냥 너무 맛있었고 일본 음식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았고 음식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하연이가 영어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하연이를 보고 이제 저를 보니까 좀 한심해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제가 주말 끊겨있는데. 네, 저는 선교를 올 때마다 듣고 보는 것이 많아진다고 느끼면서 경험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오면 올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에는 학교에서 선교를 갔었던 것보다 하나님이랑 멀어진 느낌이 들어서 기도도 잘 안 되고 졸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과 내가 애매하게 만난 것 같아서 다음 선교를 오게 된다면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선교를 여러 번 왔었지만 좀 정신이 온전한 채로 온 게 작년과 올해였는데 이번 연도가 더 뿌듯하고 뜻깊은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 수만 있다면 선교를 계속 오고 싶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서화와 사진 역할을 맡아서 해봤는데 자꾸 까먹어서 많이 찍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생각에 작년보다 더 많이 주변을 계속 둘러보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조금 불편하고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친구들과 대화를 더 편하게 하고 싶어서 다음에 갈 때는 일본어 공부를 조금 더 해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목사님이랑 항상 따라갔었는데 항상 말하는 어렸을 때는 뭐 그냥 가는 거죠. 재밌으니까. 근데 작년부터 조금씩 그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작년에도 나름 되게 얻은 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뭔가 그냥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가 좀 더 가 있었다면 올해는 내 중심이 아니고 선교를 왔던 어느 때보다 일본을 더욱더 생각하고 그 일본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일본 선교를 갔다 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일본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계속 제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 선교를 갔다 왔을 때부터 DTS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 땅이 사실 오늘 3.1절인데 원래 되게 원수지간이잖아요. 되게 싫어하는 그런 건데 뭔가 그런 작년부터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 일본에 향한 마음이 되게 안타깝게 느껴지고 복음이 되게 절실하다고 느껴서 내가 이 일본 땅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DTS에 대한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저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저희 교회 청소년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청소년부의 부흥이라던가 그런 하나님 믿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좀 크게 있었고 속으로 학교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 선교를 다녀오고 형들과 친구들과 아이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제 기도가 결실과 열매를 맺었다는 것에 되게 감사함을 느꼈던 선교였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 선교에서는 저는 카메라도 들고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저번 선교에 이어서 단기 선교만큼은 챙김 받는 것보다 챙겨드리는 게 더 좋다는 생각에 라스트 키퍼를 자원했는데 맨 뒤에서 배경을 바라보고 같이 가신 분들의 행복한 얼굴을 찍으면서 역할이 주어지면 보이지 않던 시야가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선교가 뭔지 모를 때 왔던 작년에도 제가 선교사님 분들께 해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올해는 일본에 대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갔는데도 해드린 것보다 아직도 받은 게 더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선교사님들께 말도 조금 더 많이 걸어보고 최대한 다양한 분과 얘기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식사 준비하는 날에는 메뉴 하나를 담당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교토를 갔을 때 예상치 못하게 프란체스코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 게 이번 선교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숙소를 나가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다고 선교사님 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교사님께서 좋은 모습일 필요는 없고 행복하게 살라고 해주신 말씀이 1년 동안 계속 생각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선교에 오면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갔던 것 같은데요. 선교를 갔다 오니까 내가 위치한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이번 선교가 그냥 단기 선교가 아니라 20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나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일본 선교를 가기 전에 회비를 내는 과정에서 이제 성인도 됐고 이제 친구들도 보니까는 다들 알바나 그런 용돈벌이를 통해서 벌어서 쓰는 걸 보고 저도 일본 선교를 가게 되면은 제가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처음 그 사회에 뛰어들어서 알바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돈 버는 게 힘들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알바를 해서 이제 회비를 냈는데 제가 그 단기 알바를 했거든요. 단기 알바를 해서 회비를 다 번 거를 냈는데 처음에는 한 번에 다 내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둘째 날부터 이제 좀 환경도 적응되고 모든 분들이 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내년에도 시간만 맞는다면은 한 번 더 선교를 갈 생각이 있고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계신 어른분들하고도 대화를 좀 많이 해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면은 좀 언어도 열심히 좀 공부하고 요리도 좀 연습해서 가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작년이랑 올해를 비교했을 때 저 자체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딜 가서 무언가 듣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가기 전에 읽은 책도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고 목사님 말씀이나 선교사님들이 해주신 설명들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에서 서기 역할을 맡았었는데 둘째 날까지는 힘들었으나 여러 곳을 많이 다니면서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지 알게 되고 몰라도 알아내려 주변을 살피게 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민이랑 같이 서기를 했는데 의지도 되었고 제가 서기 쓰는 걸 까먹었을 때 영민이가 쓰고 있으면 든든했고 영민이도 안 쓰고 있으면 나만 까먹은 게 아니라는 생각에 안심도 되고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정말 모든 순간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정말 저야말로 약간 깍두기처럼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원래 다닌 사람처럼 대해주시고 또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사는 곳하고 교회까지가 좀 멀기도 하고 귀찮은 거 원래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준비하는 동안 오면서 한 번도 귀찮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 오겠다고 결심하게 됐을 때는 일본 선교라기보다는 약간 일본 여행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하면서 이 선교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뭔가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고, 선교사 자녀이기도 하고 약간 특이한 곳에서 자란 사람이기도 해서 약간 그거에 대한 쓸데없는 자부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약간 뭔가 되게 특별해 보이고, 약간 다른 뭐 일본 같은 데는 막 평범해 보이고, 약간 뭔 일본의 선교지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진짜 약간 교만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디나 힘들고 참 일본이야말로 영적으로 오히려 더 심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구나 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좀 많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선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원래 이 교회 성도가 아니기도 하고 다른 분들을 잘 몰랐는데 너무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아이들도 친구들도 불편할 수 있는데 잘 받아주고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날 선교사님들과 아쉬운 인사를 나누고 저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즐거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어느 때보다 값진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